안녕하세요. 2월 17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목요일 하락세에 이어서 금요일도 보합 마감입니다. 다우 25포인트 0.09% 내렸고요. S&P 500 0.18% 올랐고 나스닥 0.25%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0.79%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1.4% 하락입니다. 국채 수익률 소폭 하락해서 10년물 1.588%, 2년물 1.43%, 3월물 1.579%입니다. 3월 19일 금리 동결 확률 89%입니다. 달러 지수 99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52주 최고치가 99.3입니다. 여기에 근접해 있고요. 원달러 1183으로 하락했고요. 원엔 10.77로 올랐고요. 위안달러도 6.98로 상승입니다. 유가도 추가 상승해서 WTI 52불, 브렌트 57불 선입니다. 데이트 보겠습니다. 한국 1월 수출 가격 지수 전년비 2.7% 내렸고, 그러나 수입 가격 지수는 2.7% 올랐습니다. 12월 통화 공급 M2로 측정된 통화 공급량 7.5%,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4분기 GDP 잠정치 예상보다 높은 0.3% 성장했고요. 미국 1월 소매 판매, 근원 소매 판매 전월비 각 0.3% 올라서 예상과 같습니다. 생산 능력 이용률, 일종의 가동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76.8%로 이전보다 하락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월비 마이너스 0.3%, 전년비 마이너스 0.83%로 하락입니다. 미시간대 5년 인플레 예상률 2.3%로 이전보다 하락했습니다. 베이크 휴즈 귤착 장비수 전주보다 2개 증가해서 678개로 2주 연속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원유 시추수는 790개로 2주간 변동이 없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민회 안보회의 지금 열리고 있는데 폼페오 장관, 에스프 장관 등이 중공에 대해서 지금 십자풀을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폼페오가 말하기를 중공은 러시아와 함께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무서운 말로 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뭡니까? 제국주의를 종식시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형성된 이 세계 질서는 제국주의는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허용할 수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섭게 들린다는 겁니다. 중공이 제국주의를 추구한다면 그 체제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우 무섭게 들린다는 겁니다. 에스프는 중공이 국제 질서를 조작하고 있다, 이게 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화웨이를 이용해서 기밀을 탈취하고 있다, 이거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중공이 지금 국제 질서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같이 매우 무서운 말들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 보면은 비록 페이스 원딜이 합의되는, 사인되는 그런 모습은 갖추었지만은 화웨이 공격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추가 기소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공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항공기 엔진까지 지금 수출 검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모누신 같은 경우에는 우한 바이러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페이스 원들 약속을 잘 지킬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약속 어기지 말라고 미리 쐐기를 박는 그런 협박 아니겠습니까? 페이스 2딜에서 관세 전면 철회 없을 거다. 중공이 페이스 원딜 약속 어기면, 즉 숙제 제대로 안 하면 연기된 관세 바로 부과될 거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록 중공이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이런 팩트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중공의 반응은요, 왕위가 이렇게 말을 했죠. 미국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이다. Lies, not based on facts.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도 아주 무서운 반격입니다.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의 밑바닥에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공은 그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접촉 차단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접촉 차단해버리면은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죠. 결국 우한 이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지금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그런데 사업장 재개는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전력 사용량이 정상적인 공장 가동 그 수준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실시간 데이터가 없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파악한 그 자료는 전혀 택도 안 됩니다. 거의 뭐 전력 사용량이 뭐 맥시멈 정상적인 수준의 뭐 1.5% 수준 사실상 스톱된 것과 같습니다. 산업용 그 전력 전기 사용량 수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증거는 중공 곳곳에서 물류가 지금 스톱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류가 스톱되고 있습니다. 물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공장을 새로 돌리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한시 바이러스 상황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어저께 나온 뉴스는 아예 우한시에서는 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사람도 돌아다니지 말고 차도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가령 앰뷸런스라든가 아니면 그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허용된 그런 차량만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 2만 5천 명을 추가로 파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우한 후베이성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지금 가 있다는 겁니까? 과거 그 쓰촨 대지진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료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태가 장악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개선된 그런 상황이라면은 중공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한 지역은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다. 도대체 그 의료 시스템이 지금 붕괴된 거 아니냐?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한 후베이성 우한은 그렇다 치고 그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아비 교환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이외 다른 지역은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당신이 관심을 옮겨가는 거죠. 과연 그 후베이성 이외 지역 상황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후베이성의 의료진 2만 5천 명을 추가로 내보내면 다른 지역의 의료진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습니까? 중공의 전체 의료 인력이 이건 한정된 자원입니다. 의료 자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한정됐다는 뜻은. 쓰촨 대지진 당시에는 말이죠. 이게 쓰촨 그 지역에 국지적인 재난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의 이 바이러스는 전국에서 지금 그 재난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쓰촨 그 대지진에는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한 그 지역에 전국의 의료진을 차출해서 집중 투입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이 바이러스 재난은 우한 이외 지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도 지금 계속 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에 추가로 대규모 의료 인력을 청파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사정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적어도 두 가지 사정. 의료 시스템이 포화돼 갖고요. 손도 못 쓸 정도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기존의 의료진이 감염 엄청 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사 의료진 500명이 감염이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상태에서
감염된 의료진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의료진이 더 필요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 의료진이 감염되고 그다음에 피로 누적으로 지속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한시는 통제 불능 상황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려지책으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장 재개를 해야 되고 재개하려면은 접촉을 허용해야 되고 그러면 더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번 그 바이러스의 특징은 아직은 치사율은 낮다고 얘기하지만 감염 속도, 전파 속도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사례가 요코하마에 있는 그 크루즈 선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제2, 제3의 우한시 등장 가능성 이걸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그 보도를 보면요, 우한 바이러스가 우한의 질병예방통제센터, 우한 CDC에서 유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런 광동성 광저우시에 있는 화난 이공대 생물학 교수라는 샤오 보타루라는 사람이 국책 연구사업 논문에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 논문이 6일 날짜로 그 리서치 게이트라는 그 글로벌 학술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주장은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 유출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우한 CDC 질병예방센터를 지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의 판이 그러니까 그 수산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변이된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만든 바이러스가 실수로 유출될 것이라는 이 논쟁, 이 논쟁의 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주미 중공대사가 바이러스가 그 생물 실험실에서 그 누출됐다 이걸 아주 강하게 부인했었죠. 그러면서 미국을 마주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의원은 오히려 중공대사를 욕을 해버렸죠. 뭐 이렇게 판이 전개되다가 드디어 샤오 보타르라는 그 교수의 논문, 이거는 바로 그 중공청 인사 아닙니까? 그것도 그 중공의 국책 연구 자금을 받아서 그 논문이 써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능성, 즉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기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논문을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기 뭐 글로벌 게이트인가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리서치 게이트 사이트 들어가면 논문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근데 기사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은 의혹을 제기한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지 증거가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그러니까 바이러스 연구는 모든 국가가 다 하는 것이고요. 한국도 당연히 할 것이고요. 한국도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한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이 이상하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연구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서 뭐 2017년도에 박쥐를 채집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채집했겠죠. 한국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합니다. 어느 국가나 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질병통제센터는 그 수산물 시장과 10여 미터 인접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초기에 나왔던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거는 그 수산물 시장과 16마일 떨어졌다. 16마일이면 32km인데 그거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가깝다면 가깝고요. 멀다면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우한 CDC는 그 수산물 시장과 바로 그 도로 건너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훨씬 가깝다. 뭐 이런 걸 지금 그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직접 증거라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공이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전 정보를 다 깠죠. 한국도 한국에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분리 배양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유전자 그 우한 바이러스 염기세를 다 우리 정보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공이 발표한 거 일치했다는 거 이거 확인했다는 거죠. 다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정도 그 기술을 가진 국가들. 그러면 핵심은 과연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쥐의 바이러스와 뭐 90몇 프로 일치한다. 이런 가능성 정도이지. 직접 증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COVID-19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걸 뭐 코로나 19인지 뭐 코바이드 19라고 이름을 불러야 할지 예? 저는 의문인데 하여튼 COVID-19로 명명된 바로 이 물건, 이 바이러스 이것을 연구소에서 자연적으로는 박쥐에 있는 거는 박쥐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코비드 19가 100%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과정에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거기에 그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가해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는지, 그러면 그걸 하려면은 담당 연구원이 있을 테고요. 그가 연구 기획안을 제출해서 상부에서 결재를 받았을 테고요. 자금이 집행됐을 테고요. 어떤 뭐 연구 결과 보고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만들어낸 그 균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연구소 어느 연구소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직접 증거죠. 이런 거. 이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정상 국가라면은 이거 당연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행위가 뭡니까? 실수로 유출해서 이런 사태를 발생했다면은 이게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흔히 말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중공이 정상 국가인지 이걸 할 의사가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바이러스 연구소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모든 국가가 다 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 안 하는 국가라면 그게 이상한 국가죠. 정상 국가가 아니죠. 바이러스 연구할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연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박쥐라는 이 생물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가 뛰어나다 그러고 거기에 천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박쥐를 채집을 해서 거기서 천년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그걸 배양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놈이 RNA 바이러스니까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돌연변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당연히 연구해야죠. 예. 이 연구하는 거 갖고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중공이 나서서 수사를 해봐야죠.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의심되는 그런 사정은 많이 있죠. 지금 그 우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것이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죠. 매우 특이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놈이 정말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실수로 누출된 것이 맞다면 이 완전히 그 특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공기 중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 감염이 안 되는 것이 알려진 사실인데 요 코비드 19라는 요 놈은 어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처음부터 우리 전문 인력을 파견하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공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속 사정은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연구진이 오면은 관련되는 자료를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공으로서도 당연히 감추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그게 이것도 뭐 바이러스 유출설 얘기와 관련된 것이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연구 수준, 그 연구 상황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국가 기밀이죠. 그걸 미국한테 까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 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공의 국가 자금을 받은 그 연구 논문에서조차 이 바이러스 유출설이 제기가 되었고요. 이게 지금 온 세상 앞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과연 중공의 반응이 무엇일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